이 이야기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마음이 먼저 움직여버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에겐 너무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나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다 거실 쪽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척을 느꼈다. 불을 켜지 않고 몇 걸음 더 다가갔을 때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소파 위에 처제가 있었다. 밤과 새벽의 경계에서 사람은 가장 솔직해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정돈되지 않은 자세, 경계가 완전히 풀린 얼굴, 창문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건 보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화장실로 몸을 돌렸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숨만 골랐다. 그날 이후로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처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 질문이 어제 밤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응, 너는? 대답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대화는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부, 어제 새벽에 거실에 나오셨죠? 그 순간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첫 번째 선이었다. 맞죠? 그녀는 묻지 않았다.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미안해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사과처럼 들렸다. 괜히 그런 모습 보게 해서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처제의 눈은 도망치지 않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두 번째 선이었다. 그런데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형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알고 있었다. 아무도 감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공유해버린 상태였다. 이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처럼은 못 지내겠죠.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마지막 선이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버렸다. 그리고 그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선을 넘은 순간이 아니라 선을 넘었다는 걸 서로가 인정해 버린 아침에서 선을 넘은 다음 날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평범했다. 해는 제 시간에 떴고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어제와 똑같은 냄새, 똑같은 식탁, 똑같은 컵. 그런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안방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다. 문 하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거실에 나오자 처제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 어제 아침과 다를 바 없는 말투, 그게 더 힘들었다. 응, 짧게 대답하며 나는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였다. 컵을 옮기고 프라이팬을 닫고 숟가락을 꺼내는 그 모든 동작이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워 보였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피해 존재하고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말들만 테이블 위에 쌓였다. 어제 아침 우리는 분명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집의 공기가 이렇게 무거워질 줄은 몰랐다. 회사 늦게 오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 그런데도 심장이 반박자 늦게 뛰었다. 아마도 대답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의 대화는 모두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한마디를 던지기 전에 이 말이 어제와 연결되는지 어제의 밤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머릿속에서 먼저 검열해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녁은 각자 먹을게요. 그 말이 배려인지 거리두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나는 거울을 봤다. 겉모습은 어제와 같았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형부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가도 되는지. 하지만 말을 걸었다면 다시 선을 확인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녀오세요. 뒤에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실에서도 운전 중에도 서류를 넘길 때도 자꾸만 아침 식탁의 침묵이 떠올랐다. 이게 시작이구나. 선을 넘은 뒤의 시간은 폭풍처럼 오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조용하게 일상을 파먹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문을 열면 그녀가 있을 집,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공간을 써야 하는 집, 그리고 다시 저녁.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불은 켜져 있었고 TV 소리는 들렸지만 서로의 기척만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다. 나는 안방에서 잠을 청했다. 눈을 감으면 어제의 대화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지금의 침묵이 더 선명해졌다. 벽 하나 사이에서 그녀도 잠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나는 매일 이 지옥 같은 일상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그날부터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왔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녀의 신발이 현관에 있는지 괜히 살폈다.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확히는 마주치면 무너질까 봐서였다. 하지만 피하는 마음은 이상하게도 상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에 남아있는 온기, 씻고 난 뒤의 비누 냄새,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그녀가 조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다는 흔적들이 하나씩 나를 붙잡았다. 그날 밤도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려 했지만 부엌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평범한 말.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응, 이제. 나는 부엌 문턱에 서서 한 발도 더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나를 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제가 불편하시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정하면 거짓이 될 걸 알고 있었다. 아니, 짧은 대답. 짧아서 더 위험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가 다행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둘 다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을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형부, 그녀가 처음으로 그 호칭을 불렀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계속 지내도 괜찮을까요?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확인이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확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시계를 봤다. 도망칠 구실을 찾듯이 늦었어. 자야겠다. 그녀는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다. 안방 문을 닫고 나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 수도꼭지가 잠기는 소리, 불이 꺼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너무 선명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잠들었는지 아닌지를 의식했다. 이전에는 필요 없던 감각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노크는 아니었고 부르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이 서 있는 기척.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을 열지 않았다.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잠시 후 기척은 사라졌다. 그녀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망설임이 모든 걸 바꿨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 조심해졌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같은 공간에서도 각자의 시간을 살았다. 그런데 그 조심성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밀착시켰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가 커졌고 시선이 짧아질수록 의미는 깊어졌다. 어느 날 밤 전기가 나갔다. 집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찾지도 못한 채 거실로 나왔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주섰다.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존재가 더 가까웠다. 괜찮아요? 응. 짧은 대답, 짧은 숨. 불이 들어오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몇 분 동안 우리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불이 켜졌을 때 나는 알았다. 우리는 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떠날 용기도 완전히 끊어낼 용기도 없다는 것도,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그날 새벽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시계 초침도 냉장고의 진동도 집이 숨쉬는 소리마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나는 잠에서 깼다기보다 이미 깨어 있었던 것 같았다. 눈을 뜨기도 전에
알 수 있었다. 이 밤은 지나간 밤과 다르다는 걸.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이번엔 머뭇거리지 않았다. 노크도 없었고 부르는 이름도 없었다. 그저 문이 열렸고 그녀가 서 있었다. 앉아요?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다. 열어둔 채 들어왔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다. 말은 없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다. 거리는 있었지만 의미는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미 답이라는 것도 서로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의 말이 거기서 멈췄다. 그래도 그 뒤에 올 말을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겠다는 말. 그래도 지금은 선택하겠다는 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나도 몰랐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다가왔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정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얼마나 갈지, 어디까지인지, 끝은 있는지 묻지 않음으로써 지금만 남기기로 합의한 셈이었다. 그날 이후 집의 공기는 달라졌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장소 같았다. 아침에 마주쳐도 말은 평소보다 적었고 시선은 더 오래 머물렀다. 서로를 피하지도 잡지도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 닿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였다. 밤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혔지만 경계는 열려 있었다. 가끔 불이 꺼진 뒤에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다. 벽 하나 사이로 숨소리를 새는 밤. 그녀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나만 이런 건지 확인하지 않는 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집 밖의 세계에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 그녀의 언니이자 내 아내의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저녁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니 온대요? 응. 짧은 대답. 그럼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다.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 합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다. 떠날 수는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걸 서로 확인한 밤. 아침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밥을 먹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숟가락 소리 하나에도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건 꿈이었다고 생각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고 지워지지도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선을 넘었고 그 대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아니, 실제로 컸다기보다 내 귀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던 거다.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 너무 익숙해서 도망칠 수 없는 목소리. 그녀의 언니이자
내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거실에서 일어섰다.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왔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녀도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1초도 안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 1초가 너무 길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둘이 잘 지냈어? 응, 네. 대답은 너무 동시에 나왔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금세 웃어넘겼다. 그래도 다행이네. 내가 못 내려와서 걱정했거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프게 보였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짐을 풀고 차를 마시고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다. 회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이상하리만큼 필요했다. 침묵이 오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아내는 그녀를 유심히 봤다. 너 살 좀 빠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데? 얼굴이 좀 달라 보이네. 그 말에 나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일 많아서요. 거짓말은 완벽했다. 아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여기 와서 생활 패턴 바뀌었나 보다. 그 말은 아무 의심도 없었지만 나에게는 신문처럼 들렸다. 저녁을 먹을 때도 우리는 마주 앉지 않았다. 굳이 떨어져 앉았다. 아내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못 본 척 했을지도 모른다. 식사 중간에 아내가 말했다. 주말엔 셋이 밖에서 밥 먹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정말 잠깐. 하지만 나는 봤다. 그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날 밤 아내는 먼저 잠들었다. 오랜만에 와서 피곤했을 것이다. 불이 꺼지고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벽 너머에서 그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다. 어느 순간 문 밖에서 작은 기척이 났다. 이번엔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집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고 진실은 둘만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밝았다. 오늘은 내가 아침할게.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패배처럼 보였다. 식탁에 앉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선택을 끝냈지만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평온이 가장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도. 의심은 대부분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것, 말 한마디의 어색함, 시선이 머무는 시간의 차이. 그날도 그랬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내 맞은편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장면. 그런데 아내가 문득 손을 멈췄다. 너희 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요즘 좀 조용하지 않아? 질문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래, 내가 먼저 말했다. 너무 빨랐다는 걸 입 밖으로 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냥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예전엔 말도 많고 잘 웃더니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완벽한 답변, 틀린 말도 아니었다. 아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잠들지 않았다. 불이 꺼진 뒤에도 나는 그녀의 숨이 깊어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었다. 뒤척임, 천천히 고개를 드는 움직임, 다시 멈추는 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다. 아내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디에 앉는지, 어떤 말을 피하는지, 누가 먼저 자리를 뜨는지.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장 좀 볼까? 제가 같이 갈게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아내는 그 대답을 한 박자 늦게 받아들였다. 그래, 그날 마트에서 아내는 일부러 나와 그녀를 앞뒤로 걷게 했다. 카트 손잡이를 나에게 맡긴 채 뒤에서 두 사람의 등을 조용히 바라봤다. 둘이 생각보다 호흡이 잘 맞네. 툭 던진 말. 나는 웃어야 할지 아닌지 몰랐다. 같이 살다 보니. 그렇죠. 그녀가 대답했다. 아내는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메모를 했다. 무엇을 메모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펜이 멈추는 순간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녀는 부엌에 남았고 아내는 나를 방으로 불렀다. 문이 닫혔다. 당신, 아내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나한테 할 말 없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 짧은 대답.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 말이 더 무서웠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시작됐다는 증거였으니까. 방문을 나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숨길 수 없는 단계로 들어와 있었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증거를 찾지 않아도 자라난다. 그리고 그 의심은 언젠가 반드시 질문이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결말이었다. 아내는 끝내 묻지 않았고 그녀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든 건 없던 일처럼 정리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식탁엔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졌으며 대화는 예전처럼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오갔다. 누군가 울지도 않았고 누군가 떠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선택이 옳았다고 잠시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다. 그저 겉에 덮을 뿐이다. 그녀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 누가 묻지도 않았다. 아내는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더 힘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일상적인 애정은 죄책감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나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저 다음 달에 집 알아볼까 해요. 아내는 밝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더 편하겠다. 그 말로 모든 게 끝났다. 붙잡는 사람도 망설이는 사람도 없었다. 짐을 싸는 날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컸다. 아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다시 우리만이네. 나는 웃었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갔다. 회사, 집, 주말, 대화.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어떤 밤에는 문득 생각한다. 만약 그때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모두가 조금씩 망가졌다는 걸 나는 안다. 그녀는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아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고도 가장 오래 벌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침묵은 갈등을 끝내지 않는다. 그저 벌을 길게 만든다.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요? 말하지 않은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무너뜨릴 진실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간의 가장 솔직한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